안녕하세요. 제34대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학생회 사계입니다. 매달 교수님 한 분을 선정하여 인터뷰한 후 해당 영상을 SNS에 공개하는 이달의 교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구만욱 교수님과의 인터뷰에 이어 이번 6월에 만나뵐 교수님은 강인욱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강인욱 교수님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인욱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석사학위를 받으신 다음 러시아 과학원 고고민족학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세부 전공으로는 동북아시아 고고학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과 교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강의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학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 고고학 그리고 한국 역사 고고학, 고고학 연구 기초 등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주로 전공은 제가 역사하고 이제 그 청동기 시대부터 하는데요. 아마 많은 학사고들도 알겠지만 저는 공부를 시베리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북방 지역, 실크로드, 유라시아 등의 관련성을 주로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그 알타이 지역도 다니고 그 타이완도 다니면서 많은 고고학 유물도 같이 보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막 이 온라인으로만 볼 수 있게 돼서 무척 아쉽지만은요. 조만간 저와 함께 여러분들 유물 유적을 보면서 마음껏 우리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라면서 일단은요 이렇게 카메라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0대인 학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멘토로서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 말고도요, 많은 선생님들, 그 10분의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요, 이거 같아요. 평소에 많이 하는 말인데요.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네가 좋아하는 걸 하려무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 한마디 더 보태고 싶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또 동시에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참 운이 좋았던 게요, 제가 정말 고고학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물론 다 좋아하시겠습니다만 자기 공부하는 거를요. 저는 지금도 새로운 유적이나 인물 보면은 막 가슴이 막 뛰고 좋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라니까는 지금도 사실 저는 고고학 하는 거에 전혀 질리지가 않고 언제나 신나요. 그래서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경지에 올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지만 이것을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가? 또 이제 인생 10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것을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좋아하면서 하면서 동시에 남들이 내가 하는 것을 잘한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길 바래요.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사실 요즘엔 많이 보기 어렵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책을 많이 보고 간접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내가 좋아하며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것을 한번 꼭 찾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잠깐 고고학과를 전 졸업했어요. 사학과에 근무하지만은요. 저희 때에도 고고학이라는 것이 참 드문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고학과를 갈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그러니까는 너는 문헌사보다 그 유물을 보는 것을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저희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권유를 하셨어요. 저는 물론 역사학도 좋아합니다만 특히 더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고고학이라는 것을 지금 와서 느꼈기 때문에 정말 그때의 선택이 후회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20대 동안에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것 그거 하나만 고를 수 있어도요 결코 여러분들 후회스럽지 않은 20대가 될 것 같습니다. 고고학이 어떤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고학의 가장 큰 매력은요 미래적 학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 안 가시죠? 고고학이면 옛날 물건인데 왜 갑자기 미래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역사하면은 문헌을 많이 공부해요. 근데 문헌은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 자산어보 있죠. 자산어보가 예전에 정약전이 썼었던 순간과 지금하고 내용이 바뀔 리가 없겠죠. 하지만 고고학은 매일매일 바뀌어요. 아마 10년 뒤에 우리 박물관에
100년 뒤에 어떤 유물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거는 변하지 않고 과거의 진실을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요, 고고하게 바라보는 과거는 매일매일 바뀌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진정 새로운 것을 밝힐 수 있고, 진정 우리의 과거에 제가 나는 이제 이쯤 되면은 내가 전공하는 시대쯤은 다 알 수 있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역사에 겸손하게 되는 그러한 그 뜻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큰 장점은 무엇이냐? 내가 내 손으로 유물을 긁었을 때 나오는 그 느낌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무도 찾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유물에서 건져내었을 때 그 느낌과 그 쾌감은요, 그 발굴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고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는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저는 역사 덕후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저희 때는 그런 말 없었는데요. 저를 만든 것은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사회과 부도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받은 사회과 부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 안 가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교과서가 다 이 흑백이었어요. 흑백 되게 상태가 안 좋았죠.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하지만 사회과 부도만 화려한 컬러의 전 세계의 지도가 다 있는 것이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방학 때 막 보면서 혼자 꿈을 꿨거든요. 그때부터 지도를 좋아하게 되고 어릴 때부터 꿈이 이제 한민족의 기원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은 변한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제 사학과를 갈 준비를 하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더 전문적인 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모든 것은 역사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었겠지만 저는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민족 기원이라고 하는 제 그 영원한 화두는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석사까지는 저는요, 만주 지역을 했었어요. 주로 이제 청동기를 했었고요. 박사는 그 다음에 시베리아를 가게 됐는데요. 그거는 그때 때마침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그 시베리아에서 유물이 와가지고요, 미이라가 전시를 했었어요. 그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서. 그때 미이라 발굴하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특별 강연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을 알게 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한국 고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자네가 온다면은 뭐 시베리아에 있는 유물들 좀 충분히 보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제 순간에는 정말 뭐랄까, 남들은 쉽게 하지 않는 선택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고고학과를 택하고, 또 남들은 다 미국이나 뭐 사실 되게 많이 가는 게 보통 영어권 많이 가거든요, 유학은요. 근데 정말 좋은 학교도 많고 한데 잘 가지 않은 길을 혼자 갔던 그런 거는 제가 처음부터 가고 싶었었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 한민족과 뭐 지금은 저는 이제 민족이라는 것이 꼭 하나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넓게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한반도와 유라시아 일대가 어떻게 고대부터 서로 연결되어 왔는지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커다란 목표에 하나씩 다가가는 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발굴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발굴 나가면요, 주로 하는 게 무덤을 많이 파거든요. 근데 사실 무덤이라는 게 되게 여러분들 고고학자들에게는 일종의 가장 기본적인 유물의 그 원천이죠. 우리 대부분의 박물 유물도 보세요. 뭐 신라의 금관이건 뭐 다 무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 무덤 간다고 생각하면 무덤을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데, 제가 러시아 유학 시절에 사람 이제 옛날 무덤을 판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서부 시베리아에서 1000년쯤 된 유적이었는데요. 뭐 근데 자작나무라고 있어요. 우리 하얀색 껍질 나와 있는 그인데 거기 이렇게 감싼 그러한 20대 중후반의 여성이었거든요. 저희 뼈 보면은 보통 그 사람의 그 성별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다가 보니까 그 여성분의 골반 사이에서 정말 자잘한 뼈가 막 나와서 제가 뭔가 이걸 물어봤더니만 이게
그 갓난아기에 뼈였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어머니가 아이 낳다가 뭐 옛날에 워낙에 출산 중에 그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분들을 그 돌아가실 때 그 같이 묻었었던 그 가족들, 특히 남편과 다른 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니까 제 가슴이 막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덤 그러면은 그냥 뭐 보물찾기 내지는 황금 뭐 안 나오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덤이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 마지막 그 사람을 보내는 입장에서 그릇도 하나 넣어주고 같이 이불도 넣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저는 과거 사람들의 그 세상을 시간을 초월하는 가족 간의 사랑이란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 그때 이제 약간 좀 그 뭐랄까 감성적이죠. 제가 그때 유학 가서 혼자 저는 그 전 러시아 사람 중에서 혼자만 한국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아마 특히 그런 외로움이 더 겹쳐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다 고립되어 있고 답답함 속에서 아마 좀 하루하루 잘 앞이 안 보이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요,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감성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문학, 역사학의 가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유물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제가 유물 이렇게 말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이야기하면 선생님 뭐 황금 캐신 이야기 이런 거 할 줄 알았죠. 저는 의외로 그때 그 제 손에 걸렸었던 그 자잘한 뼈들이 지금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장 아마 소박하지만은 가장 인상 깊었었던 발굴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요, 그 다른 서양사, 한국사, 동양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는 고고학, 올바른 고고학을 배워나가면서 느껴야 될 역사인식이란 무엇인가인데요. 한마디로 고고학은 현대를 비추어 본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은 결코 과거에 있는 유물들을 한가롭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그 실크로드 사업하면서 주변 지역을 엄청나게 뭐랄까 국력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고고학으로 합리화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동북공정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동북공정이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은 과거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현대로 잇기 위하여 현대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은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도 포함할 수 있겠죠. 현대를 이용하는데 현대 정치나 사회에 이용하기 위해서 고고학을 계속 쓰고 있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춘천에 레고랜드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거는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적지 위에다가 왜 우리는 놀이터가 들어와야 되는지. 하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가 아까는 3000년 전의 유적이 아니라 바로 현대의 우리들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함께 같이 맞물려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고고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가장 현대적인 학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 발굴을 하고 그 발굴에 현대의 의미를 부여하죠. 춘천 중도 유적이었지만 20세기의 춘천 중도 유적과 21세기의 춘천 중도 유적의 의미는 또 달라집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의 과거가, 하나의 유적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현대의 우리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과거의 그 모습에서 우리들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고고학을 보면은 우리의 현대를 알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곁에서는 고고학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 영상 듣는 많은 분들이 모든 우리 사학과 학우들이 고고학을 전공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냥 많은 다양한 진출하겠죠.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올바른 역사의식 그리고 제대로 된 고고학적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모든 많은 사회적인 현상들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인욱 교수님과 함께한 Q&A 시간이었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강인욱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인욱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었나요? 인터뷰 영상이 교수님과 학우분들의 소통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강인욱 교수님과의 인터뷰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월 이달의 교수님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